오늘부터 대나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빛으로 설안을 견디며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고 달빛을 머금고 바람을 맞는 모습이 꿋꿋한 절개를 상징한다고 예쁜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빈한 선비의 표상으로 사랑받게 된 거죠. 선비들이 묵죽을 즐겨 그리는 이유는 그 화법이 서법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줄기는 전서같이 하고 마디는 예서같이 하고 가지는 초서같이 하며 잎은 날카로운 해서같이 그려야 한다는 법식이 선비들에겐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줄기 그리기 죽간화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줄기 그리는 법인데요. 줄기 그리기는요. 좀 예쁜들은 두껍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처음에 역입을 해서 말의 발굽처럼 앞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서처럼 파책을 만들어주듯 하고 다시 중봉을 세워서 마디 그 다음 또 중봉을 세워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조금 더 두껍게 한번 그려볼까요? 약간만 두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물론 예쁜들은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측봉으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모양은 쉽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측봉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이것이 죽간화법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측필은 예쁜들이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처음에 마디를 이렇게 중봉으로 역입을 해서 중봉을 삼고 그 다음에 예서처럼 파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다시 마디를 감싸서 이렇게 나간 거죠. 이때 요 마디와 마디를 감싸는 것, 여기에 마디 화법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줄기라고 그럽니다. 이 줄기는 전서같이 쓰고 전서획처럼 가운데로 중봉으로 잡고요. 그 다음 요 마디를 만들 때 이쪽은 예서처럼 파책으로 뻗어나가듯 그립니다. 문제는 여기가요. 관절처럼 이렇게 서로 관절처럼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말의 발굽, 여기는 예서의 파책, 그렇게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나무 줄기 그리는 법이었고요. 이 줄기에는 당연히 여기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겠죠. 이 마디를 치는 법을 이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디 그리는 법, 마디 그리는 법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구식이 있습니다. 상구식 무슨 이야기냐면요 갈고리가 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갈고리가 여기가 전부 위쪽으로 가 있는 것, 요걸 상구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구식이 있습니다. 갈고리가 밑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반대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갈고리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 세 번째가 그다음이 을자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 을자형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잠자리 눈과 같은 형이 있습니다. 잠자리 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잠자리 눈처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구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구식은 이렇게 와서 이게 상구식이고요. 그 다음 하구식은 이렇게 와서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하구식입니다. 그다음 세 을자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세 을자형이고요. 그다음 잠자리형은 이렇게 와서 이게 잠자리형입니다. 그러니까 상구식, 하구식, 을자형, 잠자리눈 이것으로 마디 그리는 법이 있고요. 줄기 그리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대나무 줄기를 그릴 때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금기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기사항을 좀 알아야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홀장, 홀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느닷없이 길게 그리거나 느닷없이 짧아지는 걸 금한다는 얘기예요. 대나무가 자라다가 보면 순차적으로 밑에는 마디는 작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대나무의 생리죠, 이게. 그러다가 가늘어져서 위로 올라갈수록 또 다시 작아집니다. 이게 순차적인데 홀장, 홀단은 갑자기 길게 그렸다가 갑자기 짧게 그렸다. 갑자기 길게 그렸다. 갑자기 짧게 그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생리를 거스린 성장 방법으로 그리는 장과 단, 이것은 금한다는 이야기죠. 즉 갑자기 길어졌다, 갑자기 짧아지는 것, 이걸 금하고요. 두 번째는 뭘 금하느냐? 홀조, 갑자기 좀 거칠게 그렸다가 홀세, 갑자기 가늘거나 깨끗하게 그리는 것, 이걸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먹물이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먹물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매끄럽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또 갑자기 이렇게 거칠어요. 그래 놓고 또 깔끔하게 가늘어집니다. 이런 걸 금한다는 얘기죠. 즉 갑자기 거친 게 그리는 조, 그 다음에 매끄럽거나 깨끗하게 그리거나 가늘게 그리는 세, 이렇게 원리 붓의 먹물의 농담이 억지처럼 그리는 것도 금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걸 금하느냐? 네, 홀농, 갑자기 진하게 그렸다가 갑자기 먹색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홀담, 맑게 그리는 것, 이것, 즉 거친 대나무로 그린 줄을 고죽처럼 그린 줄 알았는데 시커멓게 이렇게 해서 오죽처럼 쫙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먹물이 빠져가지고 청죽처럼 자기가 이렇게 먹색이 맑아져요. 그런 거 또 다시 이렇게 진해져요. 그래 놓고는 또 먹물이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서 이렇게 그리는 것. 이것을 농담 조절이 억지다 해서 진한 농과 맑은 담, 이것이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은 것, 이거를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금기사항이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홀편, 홀사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쪽으로는 편봉처럼 그렸다가 갑자기 홀사,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쪽으로 비껴나가요. 그러게 되면 대나무 그리는 법이 희한해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홀편 이렇게 잘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봉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해서 편으로 갑니다. 그래 놓고 또 방향을 또 이렇게 갑니다. 방향의 세를 느닷없이 바꾸는 것을 요걸 사라고 그러고요. 방향의 세를 갑자기 바꾸는 걸 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봉으로 오던 것이 갑자기 치우쳐서 한 두께가 위아래가 같지 않은 것, 이걸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사가 대나무의 자람을 그르치는 것, 이것이 홀편 홀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절동입니다. 대나무 마디가 동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여러 대나무를 섞어 그리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대나무를 그린다는 것이 이렇게 또 마디가 또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것을
죽절동이, 대나무 마디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이걸 금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지 그리는 법, 줄기 그리는 법,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원칙에 충실했을 때 선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음 이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가지 그리기 죽지 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그리는 법은요, 우리 죽지, 대나무 가지 화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화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는 녹각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녹각지는 사슴뿔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슴뿔, 녹각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슴뿔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나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녹각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네, 어골지라고 해서 생선 뼈. 가시 같다는 얘기죠. 어골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골지, 생선뼈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쫙 있고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을 어골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째가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참새작, 작조지라고도 하고요. 또 까치작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새 발가락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발가락, 손톱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것을 작조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참새 발처럼,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참새 발처럼 그려주는 것,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요걸 작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각지, 어골지, 작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가지 연습을 하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이 그릴 때요, 마디에서 이 잔가지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 이 마디에서 잔가지는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2개. 그런데 이쪽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잔가지는 또 어긋나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2개까지만 나오란 이야기예요. 너무 3개, 4개 나오는 건 금기다. 이렇게 마디에서 나오는 잔가지의 수는 2가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가지 그리는 법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또 이 잔가지 화법이 있다면 또 죽순 화법이 있겠죠. 여러분도 그 대나무 죽순 화법이 있습니다. 죽순 화법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대나무 가지가 땅 속에서 나오기 전에 순으로 나온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죽순 화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그려 놓고요. 조금 마른 다음에 옥수수처럼 이 친구의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이렇게 옥수수처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 놓고요.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대나무, 우리 흔히 그 대나무 마디 어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죽근이라고 그러는데, 죽근에서 이 소순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는 요 마디에서 뿌리들이 이렇게 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뿌리, 이렇게. 예, 그래서 얘를 죽근이라고 그래요. 뿌리근자 써서 죽근에 이렇게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 어린 순이, 죽순이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순이 어리게 나고, 여기서 또 소순이라고 그러죠. 얘를 이렇게 소순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또 줄기가 나가겠죠. 이렇게 얘를 작은 순이다 그래서 작을 소자, 죽순 순자 해서 작은 죽순, 얘는 죽근이죠. 대나무 뿌리, 죽근 화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왕이면 죽순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 대나무를 그리는 법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계속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댄잎 그리기, 이걸 우리는 죽엽 화법이라고 그러죠. 자, 중요한 죽엽 대나무 잎사귀 그리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죽엽 화법은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필편우라고 그러는데, 한 잎사귀로 이렇게. 자, 다시 두 잎사귀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잎사귀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잎사귀 4개짜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개짜리는 또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붙여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그리고요. 그 다음 또 5개짜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 6개짜리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5개짜리에서 저 머리를 그리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해놓고 여기에 머리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양쪽으로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일필편우라고 합니다. 자, 한 붓으로 그리긴 그렸는데 붓질 한 번을 가서 편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편우는 깃털을 이야기합니다. 새 깃털처럼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일필이고요. 그 다음 이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금방 아셨겠지만 물고기의 뭐와 닮았죠. 이걸 이필 연미 또는 뭐 제비꼬리 모양이다 라고 해서 연미라고도 합니다. 또 물고기 꼬리 어미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거를 저 낱개자라고 해서 낱개개자라고 하는데, 삼필은 개자형이다.
이렇게 개자형이다 해서 3필 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필도 개자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끼어 있는 모양에서 낄 개자라고도 하는데요. 4필은 몇 개가 있죠? 4필은 뭐 아버지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낄 개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4필 분자입니다. 이건 4필 나눌 분자, 4필 나눌 분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4필 분자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4필에서 뭐 아버지 부자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형은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이걸 끼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부자형이잖아요. 이렇게 4필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5필은 새가 날아간다고 한 건데 이때 머리를 잇는 것 요거 5필 입 5 붓질을 해서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뭐가 날아가느냐 놀라서 날아가는 까마귀 같다. 색깔이 이렇게 해서 까마귀 아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즉 5필 경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필이나 7필은 뭐 제각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쫓기고 뭐 그랬다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1, 2, 3, 4, 5, 6 이 머리 위에 있는 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잎사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처럼 보이는 얘는 뒤로 돌아간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그려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필은 깃털, 2필은 제비꼬리나 내지는 물고기 꼬리, 3필 개자, 4필도 이렇게 개자나 부자 또는 나눌 분자도 있고요. 5필은 놀라서 날아가는 까마귀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형체가 무엇을 닮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이 한 물처럼 1필 횡주로 얘를 한 붓을 배가 비껴가듯 그려 있는 모양 횡주. 그 다음에 이렇게 2필은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양필은 우리 흔히 이거 2필이라고도 하지만 양필이라고 그러죠. 두량자. 양필은 물고기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얘를 어미라고 그럽니다. 물고기 어자 어미. 물고기 꼬리미 어미. 그 다음 얘는 3필은 흔히 교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금몸이라고도 하고 금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금붕어 꼬리란 얘기예요. 금붕어 꼬리, 금엄이 이렇게 해서 교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하나를 더 겹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주겹화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주겹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도 좀 알아볼까요? 대나무 잎 그리는 금기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사항. 주겹화법의 금기사항을 좀 알아보면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엽이 있습니다. 흔히 외롭게 잎사귀를 혼자 뚝 두는 것, 이걸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쪽에 이렇게 잎사귀가 막 있는데 혼자 어느 한쪽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 이것을 금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가지가 이렇게 몇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는 요 고엽을 금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금기사항 중에
여러분도 이 어디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평행인 거죠. 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행이라고도 하는 것. 즉 이렇게 어느 한 잔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된 잎이 이렇게 나란하게 두 개가 있다는 것, 평행이 되는 것, 이런 건 금기사항이죠. 여기에 조금 더 발전한다면 내천자가 되는 것, 당연히 금하겠죠. 여러분도 그 눈치 채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런 거 완전 금기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게 여수장이라고 그래서 손바닥 모양과 같은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먹을 펴서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생겼죠? 손이 어떻게 돼 있죠? 이쪽에 네 개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가 있고 한 엄지 하나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런 손바닥 같은 모양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사청정이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잠자리 같이 그리는 걸 금합니다. 잠자리.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지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꼬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잠자리형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잠자리형이 금하는 모양은 누가 봐도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잠자리가 저렇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잎사귀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은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 금하는 방법 중에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아는 쌀미자입니다. 이거는 난초에서도 나왔고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쌀미자형으로 겹친다는 건 뭔 얘기냐면 댄잎이 이렇게 겹치고 또 여기서 어떤 가지에서 이렇게 겹쳤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겹치고 또 여기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것. 이런 건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물정자겠죠. 이 정자는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우연이라도 걸리게 되는데 이런 건 참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란히 두 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물정자로 겹치는 건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잎을 그릴 때 이런 금기사항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나머지가 쉽겠죠. 그런데 이건 잎사귀 형태고요. 잎을 엮어 나갈 때, 즉 이거를 우리는 결구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잎을 엮어 나갈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식으로 돼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참 좋을 텐데요. 첫 번째 리입니다. 떠날 리자, 리.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엽이라고 해서 혼자 외로운 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겁니다. 잎을 막 이렇게 엮어 나가다가 이렇게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을 막 엮어 나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 아주 정반대 방향이든 아니면 엉뚱한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와서 느닷없이 하나만 이렇게 딴 방향이나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본 흐름에서 떠나 있는 걸 대나무 잎을 엮어 나갈 때 금기사항으로 두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느냐? 판자처럼 엮어 나가는 걸 금합니다. 이 판자는 뭐냐면 잎사귀의 결구가 딱딱한 판자처럼 소밀 변화가 없이 계속 엮어지는 거예요. 울타리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판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 이걸 굉장히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는 누가 봐도 좀 답답스럽겠죠. 소밀의 변화도 없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산만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잎을 엮어나갈 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네, 잎을 엮어나갈 때 산입니다. 산. 흩어질 산자.
이 흩어질 산자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잎사귀를 막 그려 나가는데 전혀 짙고 옅음도 없고 모이고 흩어짐도 없이 정신없이 그리는 걸 흩어질 산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짙고 옅음도 없고 똑같은 색으로 계속해서 엮어 나갑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없이 한쪽으로 쭉 치우쳐서 계속 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다 보면 이런 거에 간혹 잘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없죠? 그렇죠. 모이고 흩어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조금만 흩어지게 짝 살짝만 그려놔도 모여있고 흩어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는 전부 그냥 한쪽 방향으로나 쏠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러울 난. 이 난은 뭐냐면 잎사귀가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열로도 가고 심지어 위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방향으로 잎사귀의 방향이 흩어지는 것, 이걸 난이라고 그럽니다. 잎을 엮어 나갈 때는 혼자 너무 고립되게 떨어져 나갔다든가 또는 판자의 울타리처럼 된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흩어져 나간다든가 아니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을 그음에서 그릴 때 잎사귀는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번 완성작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완성작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지, 어린 가지부터 그리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순에서 어리게 나온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때는 당연히 앙엽입니다. 위로 이렇게 어린 잎이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은 아직 어린 거고요. 얘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더 큽니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두껍게 자랍니다. 이번엔 좀 더 두껍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잎사귀가 둘셋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한번 옆에다 잎사귀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서 배운 형태의 모양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 모양대로 한번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런 형태가 됐죠? 너무 가지런한 건 그만이니까 또 깨트려주고
깨트려주고 깨트려주고.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의 형체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제 성숙한 대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모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획,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먹색의 농담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커멓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먹색의 농담이 있어야 되고, 이처럼 떨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자연스러울 때 그림이 좀 영화라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으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잎사귀 위로는 잔 가지가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잎사귀와 대나무 엮어진 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간을 상구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네, 다른 하나는 하구식으로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 놓고서는요, 어느 쪽에선가 이렇게 가가지고 똑 떨어져서 이렇게 흩어지고 모임이 자연스러우면 효과를 그림 그리는데 아주 멋스럽게 낼 수 있습니다. 모여 있기만도 안 하고 흩어져 있기만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보다시피 더 모양이 영활해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앙죽과 숙인 부죽이 같이 만나는 부앙을 같이 한번 한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앙엽을 그릴 수 있는, 네.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이제 큰 대나무가 하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계속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두껍고 가늘고 작고 또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 이렇게 먹색이 좀씩 퍼지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느새 모양이 됐겠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를 해주고요. 작은 건 그냥 툭툭. 네, 이렇게 하면 대나무 그리는 법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잎사귀가 있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잎사귀를 먼저 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잎사귀를 먼저 치고요. 또 대략의 가지를 쳐줍니다. 이렇게 대략의 가지를 쳐주고, 예, 여기에 맞게 잎사귀가 있고, 너무 나란하면 하나를 깨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요. 이번엔 시원하게 줄기가 하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대나무의 시원한 위에서 아래로 꼭 대숲에 와 있는 느낌의 대나무 그림도 완성되겠습니다.